다음은 이승복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벼뜨는 내과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 체계를 이렇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기관 및 공직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그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예산 삭감안을 냈었습니다. 그 뭐였냐면 플랫폼 택시 실태 조사 및 분석에 대한 용역을 제가 예산 삭감안을 냈었고, 그 요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물경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거대 자본인 플랫폼의 그것의 문제점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분석 용역을 내는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 승객 골라 태우기와 관련해서 자기 가명 택시에만 코를 네. 몰아주는 이런 행태가 있다는 의심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12월에 저희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계획은 12월에 발주를 할 예정이면은 우리가 한참 필요로 한 연말에는 용역 보고서는 지나가고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연말에 승차 거부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이번에 요금 조정이 예, 예. 있다 보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시기를 그렇게 맞추신 거다. 한 겁니다 이번에. 예. 예. 제가 이게 지금 현재 이게 586페이지에 있는데 한 1,800여 페이지에 대한 방대한 양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금방 줍니다. 이게 그러면 대부분 이거 읽어볼 시간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저 사실 그 꼬박 줄쳐가면서 다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일부러 늦게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는 모든 자료들이 일부러 조금 늦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무언가 이게 그 급하게 서류를 검토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 보고 행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늦게 줘도 저는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잘 되고 있는지 요청하기 전에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들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뭐 어려운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예산 삭감한 내용 내지는 교통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한테 수시로 그냥 주시고 위원장님께만 드려서 전파가 돼도 저희가 업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제가 지적했고 또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관행대로 관성에 의해서 그냥 가던 길 쭉 지금 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시민의 피땀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 세금으로 받는 녹봉 봉급을 받으시는 공직자분들은 사실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수석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들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과 저희는 알아들어요. 근데 이 일반인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쉽게 풀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형식의 구애 없이 그냥 우리 택시 정책 과장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쪽지를 하셔서 불편하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 수익 사업이 번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악화됐다. 즉 배달 앱이라든가 배달 사업들이 잘 되니까 굳이 어렵게 일을 해서 돈을 뭐 택시를 해서 벌 수가 없다. 당연한 자본주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돈이 안 되는데 택시를 계속 하세요. 직업을 강제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제 이런 종사자들의 급감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전에 보고서에 나온 대로 택시 운전 업의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령화 문제. 그러니까 일부분의 노령화가 되면서 굳이 밤에 어려울 때 내가 운행을 뭐 하러 나가, 그냥 낮에 좋을 때 그냥 하고 말지라는 그런 그런 지금 상황. 그다음에 평시에는 플랫폼 배차로 인해 가지고 택시가 안 되니까 잘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원을 가시려고 하는데 1시간을 넘게 택시를 못 잡는 일이 뭐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고요. 또 특정 시간대 말씀하신 대로 퇴근 시간에, 퇴근이 아니라 좀 늦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서 승차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정책이 완벽할 수도 없고 정답도 없기 때문에 계속 수정해서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데 택시 정책은 그동안의 서울시 정책이 너무 누더기처럼 그냥 순간순간의 임기응변으로 땜빵식 처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앙콜, 그린콜, 위성콜, 한강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진 초기의 플랫폼 모델이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 당시에는 콜이 특정 상호를 특정 그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초기 플랫폼 기능이 이제 사실은 살짝 사라지고 이제 달콤한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거기에 우리 서민 기사들께서 한 푼이라도 더 버시겠다는 욕심에 그 자본의 논리에 그냥 종속이 돼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온 거고요. 그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손님을 골라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종착지가 나타나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규제가 어려운 거였죠. 지금 그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플랫폼 택시가 최근에 택시 산업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서 국토부에서 예.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 국토부 장관 관할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콜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의 택시 문제는 이게 지금 국토부의 문제와 같이 결부돼서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 혼자서 풀기는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그냥 시에다가만 막 삿대질하게 돼 있습니다. 왜? 택시 안 잡히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택시가 지금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30년 전에 우리가 모범 택시라는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젠 택시는 고급화가 돼야 된다. 맞죠? 실장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대중교통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고급화를 한다는 것이 30년 전에 정책 위반자가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택시비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올라 있습니다. 왜 올라 있냐? 특정 브랜드는 비싼 값을 내고도 타는 수요층이 탄탄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 블랙, IM, 타다. 이런 거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내가 부르는 비용으로 갈 수 있고 또 그 사업체가 부르는 금액을 저희가 오케이를 하면 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가지고 택시 요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책이 누더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 서민들의 밥거리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 택시의 문제가 단순하게 서울시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통상의 가격은 가격 시장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진짜 서민들이 택시를 타는 거고 타실 분들은 비싼 가격 내고 좋은 지금 플랫폼을 이용해서 타고 있는 거죠. 고가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좋은 플랫폼이 아니고 택시를 지금 운송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택시를 하려고 노력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다시 펴보겠습니다. 부재 해제를 지금 개인 택시들이 강하게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구조 택시가 있죠. 예, 부조 택시가 있습니다. 예, 구조가 지금 총 몇 대죠? 저희가 최근에 그 부분을 늘려가지고 5,600대까지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6,000대 가량으로 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 택시. 네. 이름하여 야간에만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21시에서 이 길 09시까지 운행하는데 요거를 17시로 완화해 줬어요. 좀 일찍 나와서 많이들 태우세요라고. 지금 운행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 초창기에는 거의 됐다가 점차게 낮아져 가지고요. 예. 지금 과장 얘기는 7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얘기했던 구조 택시가 처음에는 운행을 잘 하는데 이 태워 보니까 한 번 콜 뛰고 소위 말하는 장타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태울 손님이 없는 거예요. 예. 야, 안 뛰고 만다. 이 논리가 지금 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택시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맞죠, 과장님? 예, 장타 한 번 치고 다시 특정 지역에 오면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긴 거리를 소위 말하는 장타를 골라 태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바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전기차는 지금 부재에 해당되지 않죠. 예, 전기차가 왜 부재에 해당되지 않죠?
우선 좀 차량을 많이 보급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유인책으로 두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부재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그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출고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이 전기차를 아무데나 꽂을 수 있는 충전 환경이 또 안 돼요. 이게 바로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LPG 주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 전기차는 왜 다니는데 나는 못 다니게 하는 거야. 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 말씀에 공감하지 않으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차를 이제 타시는 분들하고 가스차를 타시는 분들 이제 이런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재가 왜 생겼냐? 이걸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정비 소요가 있었고, 왜냐하면 차가 잘 고장나니까. 쉬는 시간에 차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너 죽기 살기로 일하니까, 그만 일하세요. 제발. 이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게 내가 내 막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사라진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고 해도 쉬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재를 과연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당장 부재를 해제해서라도 택시의 운행 대수를 가시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개인 택시에 지금 저희가 가나다가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가나다에서 자유롭게 야간에만 운행하는 부재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78년도에 부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도입할 당시에는 택시를 골고루 균등하게 공급하기 위한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부재를 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시간 운전하는 것에 대한 무리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는 어렵지만 한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부재 해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특히 연말연시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법인 택시 사업자들을 제가 7군데를 갔습니다. 이 택시 문제 때문에 최근 2달 동안. 제가 발언 좀 더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법인 택시 갔더니 번호는 있습니다. 차량 번호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허가를 받아놓은 남반은 있는 거고 차는 없습니다. 이 실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가동률이 예.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차량을 보유하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비용이 예. 발생하니까 차량을 처분하고 번호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차량이 없는 면허만 갖고 있는 번호만 갖고 있는 게 지금 몇 % 정도로 저희가 지금 개인 택시에서 약 30% 정도 법인 법인 택시입니다. 택시에 예. 250개 정도 돼서 한 30% 정도. 7군데를 제가 가서 직접 개수를 해봤더니 40%가 넘는 엄청난 수의 그 지금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상 위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루기 좀 민감하지만 사실은 불법적인 지입의 형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도 사실 파악이 되고 있고 이거 뭐 미치지 않는 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규제하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택시의 지금 그 지입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이런 것들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택시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원가 상승에 대한 비용에 따라서 이 금액을 올리는데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운수 종사자들은 사실 올라가도 소용이 없다. 왜? 나는 어차피 산학금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지금 한계가 있고요. 예. 지금 원재료가 지금 한 3년 사이에 30%, 35% 이상 올랐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택시 업계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예. 특히 새벽 시간대가 4시까지가 이제 할증이 끝나는데요. 네. 사실 첫 차가 5시부터 돌아다니고 버스는 5시 정도부터 다니고 전철은 5시 30분,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돌아다닙니다. 예. 항상 첫 차를 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5시 정도까지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허위 신고의 문제입니다. 허위 신고. 택시 불편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일방적인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CCTV 녹음이 다 되고 그러니까 택시 요금이 요번에 뭐 상승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택시의 서비스가 당연히 좋아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타는 승객에 대한 책임감도 일정 부분 부여를 해서 안내문 같은 거를 좀 부착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택시 불편 신고 예. 그러나 뭐 그다음에 이제 허위 신고에는 법적인 책임이 뭐 따를 수 있습니다. 예, 허위 신고는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식의 경고문이 같이 붙어줘서 이 서민들이 타는 택시고 서민들이 운전하는 택시인데 서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이상은 나머지는 이제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서 문답식으로 설명해봤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그 발로 뛰면서 파악한 그 명쾌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택시 산업의 혁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